님들, 지금 전 세계는 미친 듯이 전기를 빨아들이는 괴물을 하나 키우고 있어.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이 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415테라와트시였대. 근데 이게 2030년엔 945테라와트시, 2035년엔 1200테라와트시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그냥 느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지. 마치 식인 식물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듯 AI가 전 세계 전력망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이 미친 전력 수요 덕분에 지금 초고압 케이블과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벼락 맞은 듯한 기록적인 실적을 쏟아내고 있어. LS 에코 에너지, LS 전선,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 말이야. 주식시장은 흥분의 도가니야. 모니터마다 빨간불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 환호하고 있지. 주가 그래프는 마치 폭주하는 롤러코스터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고, 매일 아침 전광판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져. 다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세라 초조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이 순간 너도 나도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고 안달이 난 모습이라고. 근데 님들,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 엄청난 파도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벌써부터 소름 끼치게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이 광란의 질주 뒤엔 이미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보이지 않아?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낡아빠진 우리의 전력망이야. 지금 전 세계는 AI라는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빌딩을 떠받쳐야 할 기초공사가 형편없는 상태라는 거지.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의 전력망은 말이야. 대부분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지어졌어. 글쎄, 마치 60년 넘게 삐걱거리는 낡은 수도관과 똑같아. 새빨간 녹이 슬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이프에 쓰나미급 물을 쏟아붓고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야. 이 노후화된 전력망은 사소한 고장에도 대형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극한 기후나 사이버 공격 같은 외부 충격에도 극도로 취약해.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마치 겉은 번쩍이는 새 차인데 속은 삐걱거리는 고철 덩어리인 차를 타고 고속 질주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야. 언제 어디서 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는 셈이지. 두 번째 균열은 이미 시작된 전력 병목 현상이야.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대. 모건 스탠리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이 병목 현상이 극에 달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개발자들이 전력망 연결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못해 아예 자기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끌어다 쓰는 미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이른바 자체 전력 공급이라는 건데, 이건 기존 전력 인프라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수요 폭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야. 이미 우리는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신호등은 고장났고 차들은 엉켜있는데 뒤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차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꼴이지. 세 번째 균열은 바로 이 모든 전력 인프라의 혈관을 만드는 핵심 재료, 구리 시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님들, 초고압 케이블 원가의 60%에서 많게는 90%까지 구리가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지금 구리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어. 2025년 말부터 치솟기 시작하더니 2026년 초엔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톤당 5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 월가 거물들은 구리를 디지털 경제의 전략 자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마치 석유처럼 말이야. 이건 그냥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니야. 전 세계가 전력망을 갈아엎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구리가 마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이지. 지금은 판가 연동 계약 덕분에 케이블 회사들이 신나게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구리 공급망이 진짜 미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설상가상으로 골드만삭스는 2026년 중반에 미국 행정부가 정연구리의 15% 관세까지 매길 가능성을 언급했어. 이게 글로벌 구리 공급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야. 관세 폭탄이 터지면 미국 내 구리 재고는 쌓여가는데
다른 나라는 구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마치 피 맑고 깨끗하게 돌던 몸에 피떡이 생겨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님들, 지금 우리 눈앞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신나게 질주하는 배들만 보일 거야. 근데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 거대한 AI 시대가 몰고 올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야. 낡은 전력망, 터져나가는 병목 현상, 그리고 통제불능의 구리시장. 이 모든 균열들이 뒤엉켜 만들어낼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의 파국전조가 이미 시작된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낼 이 파국의 서막을 똑바로 지켜봐야 해. 님들, 지난번 햄토리가 말한 세 가지 균열? 기억나? 낡아 빠진 전력망, 터져나가는 전력병목 현상, 그리고 통제 불능의 구리시장. 이 균열들은 단순한 경제적 경고를 넘어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의 파고를 키우고 있어. 이 파국 전조의 심장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안일함이 어떻게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소름 돋게 느낄 수 있을 거야. 먼저 구리시장에서 터져나온 세 번째 균열부터 자세히 뜯어볼게. 님들, 구리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고 했지? 이젠 디지털 경제의 혈액으로 불리고 있어. 근데 엠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건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무서운 현실이야. 전 세계는 AI라는 괴물에게 핏줄을 공급하기 위해 구리라는 혈액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그 혈액을 만들어내는 심장은 삐걱거리고 있거든. 구리 광산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아? 칠레, 페루 같은 남미 국가와 콩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몰려 있어. 과거 석유를 둘러싸고 중동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지금은 구리라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야.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들 국가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며 광산 채굴권을 선점해왔어. 그 결과 전 세계 정령구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야. 이건 마치 모든 AI 데이터 센터에 흐르는 피해 밸브를 중국이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지. 미국은 어때?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깨닫고 부랴부랴 공급망 재편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어. 자국 내 구리 생산을 늘리려 해도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에 부딪히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 게다가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던 15%의 정년구리 관세 폭탄이 터지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른 나라들은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될 거야.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혈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님들, 구리가 부족해서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늦어지고 전력망 교체 사업이 멈추는 상상해봤어?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대공황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님들, 첫 번째 균열인 낡아 빠진 전력망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라고 했지? 마치 60년 넘게 삐걱거리는 낡은 수도관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AI라는 쓰나미급 전력 수요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아. 실제로 이런 노후 전력망 때문에 미국은 매년 수백 건의 대규모 정전을 겪고 있어. 지난 2021년 텍사스 한파 사태 기억나? 낡은 전력망이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마비되면서 수백만 가구가 전기 없이 추위에 떨어야 했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 병원에선 의료기기가 멈추고 공장에선 생산 라인이 올스톱됐지. 이건 마치 중환자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갑자기 꺼져버린 것과 같아. AI 데이터 센터는 냉각 장치가 멈추는 순간 고철 덩어리가 돼버리고 전 세계가 의존하는 데이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두 번째 균열, 전력 병목 현상도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월가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3년을 넘어서는 곳도 속출하고 있대. 심지어 땅은 파놓고 건물은 거의 다 지어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문을 열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가 수두룩하다고 해. 이걸 지켜보던 개발자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 아예 자기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기로 한 거야.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도입하거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거지. 근데 님들,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건 마치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차들이 길 옆 논밭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아.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은 또 어디서 구할 거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미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미 기존 전력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명확한 신호야.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멈춰선 채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들고 있어. 님들,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 거대한 AI 시대가 몰고 올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호황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낼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야. 눈앞에 돈벼락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뒤편에서 낡은 전력망은 신음하고 구리 광산은 비명을 지르고 전력 병목은 이미 핏대를 세우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장밋빛 환상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파국의 그림자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 해. 과연 이 파도를 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 그 운명의 갈림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님들, 지난 시간 햄토리가 풀어낸 이야기들 기억해? 낡아 빠진 전력망, 터져나가는 전력 병목 현상, 그리고 통제불능의 구리시장. 이 세 가지 균열은 단순한 경제적 위협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국의 전조라고 햄토리가 그랬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 전 세계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절박한 움직임 속에서 햄토리는 또 다른 소름 돋는 진실을 발견했어.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이 어떻게 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님들에게 보여줄게. 먼저 전 세계가 구리라는 붉은 피를 찾아 헤매는 모습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칠레의 안데스 산맥 깊은 곳, 콩고의 광활한 밀림 속에서 쉴 새 없이 파헤쳐지는 땅들. 이곳은 이제 단순한 광산이 아니야.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곳은 21세기 디지털 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를 운명의 전장이자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전쟁터나 다름없어.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곳에 발을 들여놓고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영향력을 확대해왔어. 거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도로와항만을 건설해주면서 이들 자원 부국들의 절친이 되는 전략을 썼지. 그 대가로 광산 채굴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구리 공급망을 자기들 소나기에 넣은 거야. 마치 거미줄을 치듯 말이야.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 흐르는 피의 밸브, 즉 정령구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 만약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이 밸브를 잠가버린다면 미국이 자랑하는 AI 기술도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모두 멈춰설 수밖에 없어. 한때 중동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구리가 지구촌 경제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온 거라고. 그럼 미국은 어땠을까?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공급망 재편을 외치고 있지만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건 마치 이미 불타버린 헛간 앞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야. 자국 내 구리 생산을 늘리려 해도 어마어마한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최소 1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 게다가 미국 내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또 어떻게 감당할까? 친환경을 외치면서 친환경 기술의 핵심인 구리를 캐는 데는 반대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만약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미국이 15%의 정년구리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당장 미국 내 구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테고 다른 나라들은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기형적인 시장이 고착될 거야.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구리 시장에 피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혈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햄토리는 경고하는 바야. 강대국들의 자원 패권 경쟁 속에서 구리를 생산하는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탐욕이 결국 인류 전체를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님들,
첫 번째 균열인 낡아빠진 전력망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라는 건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비극이야.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잖아.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 문제는 단순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야. 이미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전력회사들의 로비, 복잡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규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까지. 이 모든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전력망 현대화는 거북이 걸음보다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텍사스 한파 사태처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도 그때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균열인 전력 병목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어. 월가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야. 심지어 건물을 다 짓고도 전기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쌓여간다는 건 현대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햄토리는 생각해. 그래서 개발자들이 결국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 했지? 자기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도입하거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언뜻 들으면 기발한 해결책 같아 보여. 하지만 햄토리가 봤을 땐 말이야. 이건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는 배를 두고 각자 작은 쪽배를 만들어 탈출하려는 것과 똑같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런 개별적인 발전소 건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먼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은 결국 AI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거야. 그리고 환경 문제. 소형 모듈형 원자로든 천연가스 발전소든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자기 동네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소송,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건설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거야.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개별적인 발전소들은 기존의 광역 전력망과 어떻게 연동될 것이냐는 문제야. 전력은 국가적인 인프라인데 각 데이터 센터가 섬처럼 독립적인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전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마치 도시의 모든 건물이 각자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는다면 누가 그 도시의 수도 시스템을 관리하고 보장할 수 있겠어? 님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햄토리는 말이야. 이 거대한 AI 시대가 몰고 올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기술혁명의 부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수십 년간 쌓여온 인간의 안일함과 탐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치적 무능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야. 눈앞에 AI 기술에 환호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이 우리 발밑의 전력 인프라는 이미 지반이 흔들리고 있고 굴이라는 디지털 경제의 혈액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전력 병목은 핏대를 세우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이 거대한 파국의 그림자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만 해. 과연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거야. 님들, 햄토리가 지난 시간 경고했던 그 질문 기억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안타깝게도 말이야.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탐욕에 냉혹한 답을 내놓았어. 그 뜨거웠던 AI 광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그때 우리는 어쩌면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기 직전 해변에서 마지막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 광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땠을까? 햄토리가 기억하는 건 말이야.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탄식 소리였어. 한때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실리콘밸리의 거대 데이터 센터들, 그 거대한 건물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멈춰선 심장처럼 침묵했어. 수많은 기업들이 전력 계약을 따내지 못해 문을 닫았고 이미 지어진 데이터 센터들은 거대한 빈 껍데기처럼 남아 투자의 무덤이 되었지. 전기가 없으니 서버는 돌아가지 않고 데이터는 처리되지 않았어. 말 그대로 디지털 암흑기가 찾아온 거야. 도시의 밤하늘은 전력 제한으로 어둠에 잠겼고 스마트폰 화면만이 유일한 빛을 발했어. 구리 시장은 또 어땠을까?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자원 패권 다툼은 결국 치명적인 상호 보복 관세와 수출 제한으로 이어졌어.
전 세계 구리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구리를 구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구리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었어. 디지털 문명의 피이자 현대 산업의 신경망이었지. 그 피가 마르자 스마트폰 공장은 멈추고 전기차 생산 라인은 텅 비었으며 심지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생산마저 차질을 빚었어. 길게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텅 빈 생산 라인에는 녹슨 기계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과거의 영광을 침묵으로 증언했어. 님들, 햄토리가 직접 목격한 그 현장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뉴욕의 한 거대 투자은행 회의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적막만이 감돌았어. 수백억 달러의 AI 펀드들이 휴지 조각이 된 채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 대세는 AI라며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들의 눈빛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주식들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어. 월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슈퍼사이클은 결국 슈퍼버블로 끝나버린 거야. 텅 빈 거래소의 전광판에는 마이너스 숫자만이 붉게 빛나며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보여주는 듯했지. 그리고 햄토리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 한때 잘 나가던 AI 스타트업의 CEO였던 김민준 씨. 그는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전력난과 구리 수급 문제로 단 한 대의 서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어.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 김민준 씨의 텅 빈 눈빛에서 햄토리는 말이야. 단순한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일궈냈어. 그의 사무실에는 아직도 전기를 기다리며 박스째 쌓여있는 최신 서버들이 마치 유물처럼 놓여 있었어. 그의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햄토리는 지켜봐야만 했어. 이 사건은 전 세계 경제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자체적인 전력 인프라가 취약했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지.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겹치며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고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어. 반면 미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력 인프라를 확충했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어. 특히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 미국은 뒤늦게 부랴부랴 자국 내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전력망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거대한 물줄기는 방향을 틀어버린 뒤였지.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과거의 강대국들은 휘청거렸고 신흥 강국들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왔어. 님들, 이 모든 붕괴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햄토리는 말이야.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혁명이라는 달콤한 포장지 뒤에 숨어들어 우리를 현혹하곤 해. AI라는 장밋빛 미래만을 쫓다 보니 그 미래를 지탱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와 원자재의 중요성을 망각했던 거야. 눈앞의 수치와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된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가던 균열들을 애써 외면했지. 마치 발밑에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화려한 폭포수의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던 것과 다름없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 현대 경제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 하나의 연결고리만 끊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믿는 기술과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화려한 기술의 발전 뒤에는 늘 낡고 투박한 물리적 세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한계는 우리가 무시할수록 더욱 강력한 파괴력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햄토리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우리는 과연 이 쓰라린 경험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뜨거운 광풍에 휩쓸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님들의 손에 달려있어. 우리 모두가 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가질 때에만 다음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